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들 고대 후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 훈족, 반달족, 고트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제 로마를 무너뜨린 야만인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 이미지로 굳어져 있죠. 로마 파괴자. 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야만인이라는 꼬리표, 그 너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각 민족의 문화는 어땠는지, 또 왜 그렇게 이동해야만 했는지, 로마 제국과는 또 어떤 관계였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파괴자였는지 아니면 뭐랄까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들이었는지. 그렇죠. 그 진짜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자, 그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료들을 보면요. 먼저 이 야만인, 그러니까 바르바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 로마인들 시각에서 나온 거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기들과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약간은 좀 얕잡아 보면서도 동시에 좀 두려워했던 그런 복합적인 표현인 거죠. 단순히 그냥 멸칭만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야만인 신화가 너무 오랫동안 역사 해석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걸 이 자료들이 보여줘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들 각 민족이 가진 어떤 독특한 문화,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복잡한 이동 동기들, 네네. 또 로마와 때로는 적대하고 때로는 협력했던 그런 다층적인 관계를 좀 더 강조합니다. 기존의 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균형 잡힌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먼저 훈족입니다. 4세기 후반에 갑자기 동유럽에 나타나서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유목민 출신으로 추정된다고요. 네, 그들의 기마술 그리고 활 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게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게르만 민족들의 대규모 이동, 그 도화선이 된 거죠. 훈족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밀려났군요. 그렇죠. 아틸라 시대에 그 힘이 절정에 달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생각보다 빨리 세력이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들은 정착 생활보다는 유목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주변 세력들로부터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공물을 받아서 경제를 유지했고요. 로마처럼 영토를 지배하는 방식과는 좀 달랐네요. 네, 아주 다른 모델이었죠. 유목민족의 특징이 강했군요. 자, 다음은 반달족인데요. 이들은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래 발트해 연안에 있다가 멀리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왕국을 세웠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이동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강력한 해군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해군이요? 육지민족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바탕으로 지중해를 장악했고 심지어 455년에는 로마까지 약탈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 반달리즘이 이 반달족이었군요. 네, 하지만 단순히 파괴만 한 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로마의 행정 시스템을 일부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왕국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게 당시 로마 주류였던 니케아 신경하고는 달라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파괴자의 이미지 뒤에 그런 면모가 있었군요. 왕국 건설자로서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군력의 아리우스파 신앙까지 정말 독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트족입니다. 이들은 로마와의 관계가 유독 복잡했던 것 같아요. 서고트족, 동고트족 이렇게 나뉘기도 했고요. 네, 고트족 이야기는 로마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서고트족을 보면요. 처음에는 로마와 조약을 맺고 제국 영토 안에 정착한 동맹 세력, 그러니까 포이데라티였어요. 포이데라티? 일종의 계약 관계 같은 거군요. 땅을 받고 군사력을 제공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어떤 압제나 차별 같은 게 심해지니까 반발해서 결국 410년에 로마시를 약탈하기까지 하죠. 그 이후에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자료를 보면 이들이 로마의 법이나 행정체계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왕국 운영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로마랑 싸우면서도 로마 시스템을 받아들이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동고트족은요? 동고트족은 테오도릭 대왕이 유명한데요. 그의 지도 아래 이탈리아 반도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테오도릭은 좀 달랐어요.
로마 문화를 파괴하기보다는 보존하고 로마인과 고트족이 좀 공존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했다고 자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동고트족은 좀 더 로마 친화적이었군요. 네, 비교적이요. 로마 문화를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통치를 하려 했던 거죠. 이처럼 고트족은 로마와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그 유산을 이어받기도 하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훈족, 반달족, 고트족 정말 야만인 한 단어로 퉁칠 수가 없네요. 다들 너무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동한 이유도 단순히 뭐 약탈이나 정복력 때문만은 아니고 기후 변화라던가 다른 민족에게 밀려서라던가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깊었다는 점도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해체를 앞당긴 건 사실이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들은 단순히 파괴자라기보다는 중세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 파괴자이자 건설자였다. 그렇죠. 로마의 유산, 그리고 당시에 확산되던 기독교, 또 각 민족이 가진 게르만 전통 같은 것들이 서로 막 뒤섞이고 융합되면서 서유럽 문명의 어떤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 훈족, 반달족, 고트족을 그냥 로마 문명의 파괴자, 야만인 이렇게만 보는 건 정말 역사의 한쪽 면만 보는 거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들은 파괴자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국을 세운 건설자들이었고 로마 문화를 이어받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했고 유럽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꾼 중요한 주체들이었다는 거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덕분에 정말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역사를 아직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대의 민족 이동이나 문화 충돌이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주 문제라던가 문화 다양성, 그리고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과거의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복잡한 현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